네, 김용태 특파원 이제 그곳에 날이 저물고 새벽이 되면 투표가 시작되겠네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은 아직 월요일입니다. 11월 4일, 그러니까 대선 투표 하루 전 오후 5시쯤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여기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크랜턴을 시작으로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펜실베이니아 곳곳을 누비며 막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했습니다. When you believe something is possible, you put in the hard work and you know it's good work, hard work is good work, it's joyful work, and we get the job done. These moments that we've had together, these really were just to create what we hopefully will create tomorrow, which is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치열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팽팽합니까? 미국 대선은 각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승패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7곳 경합주에 달려 있습니다. 경합주 여론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과 에머슨대 여론조사를 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앞섰고 해리스는 미시간 한 곳에서 우위, 네바다와 위스콘신은 동률이었습니다. 4승 2무 1패로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조사에선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앞섰죠. 시차는 하루 차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패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 대통령을 맞을 워싱턴에도 긴장감이 감돌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른 게 느껴집니까? 네, 바로 조금 전에 백악관 앞에 나갔다 왔었는데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백악관 등 높은 기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서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시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개표가 늦어지고 승패가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에 또 표 차이가 매우 적을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와 같은 폭력 사태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자, 남승목 특파원, 초박빙이다, 정말 팽팽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그럼 그곳에선 막판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인데요.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에선 해리스가, 애리조나에선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이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의 전국 여론조사는 49대 49 동률이었는데 모두 오차범위 내여서 승패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해리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네요. 네, 트럼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공화당 강세 지역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7대 44로 3%포인트 앞섰는데요. 여성표에서 20%포인트 앞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 지지층인 유색인종, 특히 남성표를 잠식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인구의 30%에 달하는 백인 여성표가 해리스 쪽으로 기울면서 이를 상쇄한 걸로 보입니다. 초박빙으로 진행 중인 이번 대선 결과는 백인 여성과 청년 남성의 숨은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 문제를 놓고 해리스에 동조하는 백인 여성과 경제가 불만이지만 투표율은 낮은 트럼프 지지 청년 남성을 각 후보 측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이번 선거가 워낙 치열해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또 폭력 사태까지 우려된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경합주에서 수천 표차 접전이 현실화할 경우 재검표 요구나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기 승리 선언이나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이미 여러 차례 시사했는데 자칫 지난 대선 때 의회 폭동 같은 폭력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f Trump is defeated, he will not accept the result, and will do everything he can to try to prevent that count. 또 이런 사태가 없다 해도 지난 대선 때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사흘이나 걸렸던 만큼 승패가 빨리 결정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처럼 총 득표수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유권자 성향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54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40명이 배정된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 이런 식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7개 경합주를 제외하고 해리스가 226명, 트럼프는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해리스는 최소 44명, 트럼프는 51명을 더 확보해야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7개 경합주에 걸린 총 선거인단은 93명에 달합니다. 두 후보가 경합주에 사활을 걸고 여기만 돌면서 유세하는 이유입니다. 5대5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 4곳에 네바다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곳은 해가 뜨겁고 일조량이 많아서 선벨트라고 불립니다. 러스트벨트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한데 해리스가 모두 가져가면 44명, 선거인단 270명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는 특히 오차범위 초접전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와 여러 번 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를 확보하고 보수세가 강한 선벨트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2곳을 가져가면 51명을 추가해 당선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8년 전엔 트럼프가, 4년 전엔 바이든이 이겼는데 두 번 모두 초박빙 승부 끝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차지하는지가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